안녕하십니까. 북새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이해가지고 꽃이 있는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엽기 세계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군사학 과외 선생이었다. 그리고 잔다르크는 나폴레옹 띄우기의 일환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에디슨은 악덕 사업가였다.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뒤에 있는 엽기적인 진실에 관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하면은 그 교황청에 맞서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잠깐 뒤에 하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잘 나가는 군사학 선생이었다, 과외 선생이었다라는 얘기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갈릴레이는 순수 수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순수 수학이 돈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택한 것이 바로 군사학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대포를 쏘거나 아니면 축성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학적 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이가 이거를 갖다 대신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가 막힌 걸 하나 만들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포탄을 쏘게 되면 이게 미분이거든요. 포탄이 날아가가지고 쭉 떨어지는 그 지점을 찾는 게 이 삼각함수로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어떤 컴파스라든가, 그러니까 컴파스 가지고 계산을 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특수한 삼각 컴파스를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 세력가가 갈릴레이를 불러다가 자신의 아들을 교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군사학 과외 선생으로 돈을 벌게 됐다라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팁이 나오는데 여기 이 얘기가 뭐가 재미냐면은 당시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이를 붙잡아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막 핍박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지동설에 대해서도 교황청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전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거를 갖다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레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동설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낸다면 우리가 그걸 믿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갈릴레이가 정확한 계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지동설이 밝혀진 100년 후에 갈릴레이의 초상화 밑에다가 누군가 이렇게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것이 후대 사람들한테 말이 정해져 가지고 갈릴레이를 갖다 영웅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잔다르크는 나폴레옹 띄우기의 일환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 나폴레옹이 그 유럽을 통일하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통일했기 때문에 황제로 등극을 하려는 순간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순수 프랑스 출신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혈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황제에 오를 만한 자격이 부족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과의 전쟁의 문제인데 영국과의 전쟁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국민을 갖다가 어떤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영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0년 전쟁 당시에 아주 특이했던 영웅 중에 한 명이 바로 잔다르크였거든요. 잔다르크가 100년 전쟁 동안에 싸웠던 기간은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폴레옹과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순수 프랑스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영국을 쫓아버렸다는 점. 결국 이 두 가지 공통점 때문에 나폴레옹을 갖다가 띄우기 위해서 잔다르크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과 학교에다가 전달을 하죠. 잔다르크는 위인이고 성녀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폴레옹을 갖다가 황제에 등극시키게 됩니다. 자, 역사 얘기하니까 계속 딱딱한 얘기만 나와서 좀 세계의 사랑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그레이스 켈리는 어떻게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모나코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뭐냐면 프랑스의 사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냥 자체적인 왕정을 유지하는 국가죠. 그리고 주 수입원이 도박하고 관광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뭔 일이 벌어졌느냐. 웬만큼 먹고 사는 나라들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놀러 올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선 이런 생각, 돈이 안 되는 모나코를 갖다가 그냥 내비둘 것이 아니라 그냥 프랑스에 합병을 하자.
마침 왕에게도 후사가 없으니까 억지로 합병하지 말고 이번 왕이 죽고 나면 합병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나코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모나코의 왕이 아니었던 거죠. 오나시스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선박왕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왕국이었는데, 오나시스가 생각하기에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나라를 뺏긴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하게 됩니다.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다 박살이 났으니까 끌어들일 나라가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미국에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를 데려와서 왕과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적임자냐? 가장 이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레이스 켈리를 선점하게 되죠. 그리고 왕한테 이야기하고 그레이스 켈리한테 가가지고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에서 영화를 찍게끔 주선을 하죠. 마침 모나코에 놀러온, 이게 영화를 찍으러 온 그레이스 켈리가 한눈에 반한 왕한테 프로포즈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고가의 반지를 갖다가 선물하게 되고, 그레이스 켈리는 그 반지를 끼고 모나코를 배경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세계적인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프랑스로부터 독립도 완성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아들하고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후사를 얻게 돼가지고 왕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사랑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진실의 이야기죠. 자, 엽기세계사 이 책은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야기 말고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부자 가족의 미래 설계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4가지 부자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